안녕하십니까. 5월 26일 마감 시황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잔고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잔고는 644만원이고요. 마이너스 6만원입니다. 지금 5월달에 지금 125만원 손실 중인데요. 요번에는 끝까지 가보겠습니다. 제가 오늘은 하루종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시장 흐름을. 근데 이 흐름이 무슨 돌파구를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피해서 될 게 아니고 이제까지 계속 그 손실 안 보기 위해서 하락하면은 이제 손절해버리고 다시 올라가는 거 잡고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대응하면은 답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락하더라도 제가 옳다 싶으면은 끝까지 버티는 거고, 아니다 싶으면 이제 손절을 물론 해야 되겠죠. 그래서 시장이 그 제 생각과 다르더라도 제가 이 종목이 괜찮다고 봤는데 그 막 내려가면 제가 보는 기준이 바뀌지 않으면 그냥 끝까지 홀딩 하는 걸로 그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올라가는 게 맞지 싶은데 그 매도가 막 나와가지고 내려간다고 해가지고 손절해 버리면 계속 이제 휘둘리는 것 같아요. 지금 뭔가 제가 좀 매매하는 게 많이 꼬였습니다. 최근 들어서 수익 본 적이 없을 정도로 5월달은 한 달 내내 손실 보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걸 돌파구를 찾아야 되겠고, 좀 소신껏 해보고 싶습니다. 지금은 그 제가 그 1번 계좌만 쓰고 있기 때문에 이거 손실 더 나더라도 그냥 뿌리를 한번 뽑고 그 최후에 도저히 안 되겠으면 제가 항복하고 손절을 하고 뭐 좀 쉬는 한이 있더라도 요번은 끝까지 한번 가봤으면 합니다. 그래서 일단 그 마이너스 6만원이고요. 오늘은 진짜 아침부터 어제 좀 많이 자가지고 컨디션이 좋았거든요. 그래서 아침부터 계속 지켜보고 있었는데요. 보유 종목은 그대로입니다. 매매는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매매할 이유가 없었거든요. 전혀 이 뭐 매도해야 될 그런 이유도 없었고, 근데 계속 흘러내렸어요. 근데 의도적으로 제가 이걸 많이 느끼는 건데 뭐 이런 느낌이에요. 이거 그냥 솔직하게 제 생각을 말씀드릴게요. 예를 들어 티플렉스 같으면 그 우리는 보통 그렇잖아요. 뭐 저는 그렇습니다. 일단 이 종목을 내가 팔아야 되겠다 싶으면 한옥가라도 더 높은 가격에 팔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서 팔아야 되겠다 그러면 5,560원에 팔든지 아니면 5,570원에 팔든지 조금이라도 좀 더 비싼 가격에 팔려고 노력을 합니다. 최대한. 근데 여기서 이 시장을 움직이는 보통 세력이라고 하는 이쪽 사람들이 하는 방식은 보면 비싸게 팔고 싶은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 방향이 내려가는 쪽으로 잡는다면 얘들이 매도하는 거 보면, 이런 5,560원이 현재 가격이면 여기서 매도를 할 때 어떻게 하냐면 5,550원, 5,540원 이렇게 하고 만주 정도 확 던져가지고 확 팔아버리는 겁니다. 팔고 나서 그다음 5,540원에 매도 잔량을 한 뭐 만주, 2만주 이렇게 다 걸어놔 버리는 겁니다. 걸어놔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내려오는데 매도 잔량이 꽉 차여 있으니까 이거 못 뚫고 가겠다 싶으니까 놀래가지고 손절을 해버리는 것 같아요. 그럼 손절한 힘으로 쭉 내려가 버린 겁니다. 그럼 이렇게 한번 내려가고 나서 또 조금 시간이 지나고 그래서 매수가 딱 들어오면 확 던지고 나서 밑으로 한 두세 호가 확 땡기고 나서 여기다 매도 잔량을 또 사요. 이렇게 계속 이렇게 끌어내리는 식으로. 오늘도 보시면 여기서 시작했는데 5분봉인데요. 거의 그런 흐름이었었어요. 쭉 매수 들어오면 여기서 매도 쳐갖고 누르고 나면 이 베팅하는 게 팔고 싶으면 그냥 그 가격에 팔면 되는데 그 가격에 안 파는 것 같아요. 그 가격에 안 팔고, 예를 들어서 내가 5,560원에 매도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 이걸 여기서 매도를 안 하고 5,550원, 5,540원 이렇게 해갖고 확 던져가지고 더 싸게 팔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확 팔아 여기서 이 가격에 팔면 되는데 의도적으로 그냥 확 던져가지고 이렇게 당겨버리는 겁니다. 밑으로 쭉 빼버리는 겁니다. 매도 갖고 여기다 잔량을 딱 걸어버리니까, 매도 잔량을 쫙 걸어놔버리니까, 예를 들어서 5,500, 한 20원까지 확 당겨놓고 여기다 잔량 사놔버리면 끌어올리지는 못하거든요. 쭉 가다 보면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물린 사람들이 손절하면서 더 내려가 버리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계속 이런 흐름이 계속 나오는데 이건 아무래도 이건 안 맞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뭐 좋은 호재가 있으면 올라가는 게 맞고 아니면 그냥 매도하면 되는데 아래쪽으로 막 그 더 상가격으로 매도해가고 끌어내리는 듯한 이런 형태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올라갈 때도 그 뭐 보통 그 매수할 때도 저희들 그렇잖아요. 여기서 매수하려면 조금이라도 상가격에 살려고 내려오면 살라고 기다린단 말이에요. 근데 이 세력들은 하는 거 보면 그렇게 안 하는 것 같아. 여기서 만약 사야 되겠다 그러면 호가 위로 올라가면서 계속 매수를 해버리는 겁니다. 쭉 당겨갖고. 그래서 좀 쉬었다가 그럼 이제 따라 들어온 사람이 좀 정리를 하겠죠. 그럼 또 쫙 당겨 올리는 겁니다. 엄청난 그 거래량으로 쫙 당겨 올려고 상하까지 끌어올려 버리는 이런 식으로 하고 나서 여기다 잔량을 쫙 쌓아놓으면 이제 매도하는 거 다 먹고 나면 거래량이 지금 7,500만 주 터졌죠. 그럼 7,500만 주 매도할 사람 다 던지고 나면 그거 다 사버리고 나면 팔 사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상한가 딱 걸어놓고 그 다음날 갭으로 뛰어가지고 팔아먹고 빠지는 혹은 뭐 몇 하면 더 땡겼다가 또 할 수도 있을 거고 이런 식으로 이제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올라갈 때는 그냥 주구장창 사게 사겠다는 개념보다는 오히려 더 높은 가격으로 최대한 비싸게 끌어올리면서 사는 것 같아요. 저 위에 올려놓고 그 다음 판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일반 이제 저 같은 사람은 조금이라도 사게 사갖고 올라가면 이익 실현 이렇게 생각하는데 얘들은 이제 더 자금이 많으니까 비싼 가격으로 계속 올리면서 사가지고 상한가 이렇게 걸어버리면 예를 들어서 여기서부터 샀다 치면은 매수를 계속 해갖고 올라가면 평단가가 대충 그냥 그 딱 맞지는 않겠지만 여기가 평단가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고 나서 여기서 팔면은 또 안 돼. 왜냐면 팔면은 쭉 빠져버리기 때문에 여기서 내일 또 매수 잔량 그 동시효과 때문에 매수 잔량 꽉 사가지고 여기서 이 정도 띄워놓고 팔기 시작하면 자기들이 팔면은 내려오겠죠. 내려오면 여기쯤에서 다 팔게 되면 평단가가 여기인데 이 정도만큼을 그냥 먹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 매수할 때는 한참여까지 당겨놓고 돈의 힘으로 끌어놓고 그러면 이제 많이 올라가면 따라오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 정도 올려놓고 그 다음 이제 팔아먹는 것 같아요. 그럼 뺄 때도 마찬가지로 역으로 뺄 때도 마찬가지로 그냥 그 자기 가지고 있는 거 팔아버리면 팔고 나서 그 다음 다른 사람들 매수 들어가고 올라가 버리면 그 잡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던지는 것 같아. 자꾸 던져가지고 틈만 나면 던져가지고 밑으로 쫙 빼놓고 그러면 자기들이 팔았는 그 평단가가 이 정도 나오면 밑으로 한참 빼고 나서 손절하는 거 잡으면 더 저렴하게 살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사갖고 들어올리면은 아주 저렴하게 매수를 할 수 있으니까 하여튼 배팅의 힘으로 지금 뭔가 움직이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는 게 그래서 이걸 계속 당하고 누른다고 있고 손절해 보면 다시 매수하려고 그러면 얘가 만약 올라간다고 가정하면 매수하려고 했을 때 이런 식으로 눈에 보인다는 거죠. 이렇게 돼 보인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내가 눈에 보이는 순간에 땡겨 올리네라고 보는 순간 여기 와버린다는 얘기입니다. 벌써. 그러니까 내려갈 때는 쭉 밑에 가갖고 손절하고 나서 그다음 이 정도 갭만큼을 내가 놓쳐버리게 되니까 그래서 만약에 안 잡고 있으면 또 쭉 땡겨 올려고 상한가 들어가 버리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제가 생각 오늘 요번에 그 이거는 지금 제가 5월달 들어와서 이걸 계속 경험하는데 손실 보더라도 끝까지 한번 보고 가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그 장투 개념으로 끝까지 가서 어느 정도 손실 보는지 그러니까 지금 일봉으로 봤을 때 그 제가 지금 T플렉스 잡은 이유는 T플렉스 실적은 괜찮으니까요. 오늘 밀리는 거는 대충 그 뭐 여러 가지 이유를 갖다 보실 수 있을 겁니다. 히토리 관련주들이 밀렸다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 원전 테마들도 조금 밀렸죠. 한신 기계는 그나마 괜찮은데 원전 테마들도 오르려고 그러다가 조금 주춤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다 합치면 이제 이 T플렉스 테마로 들어오는 사람들은 히토리 관련주 오를 때 들어온 사람도 있을 거고 원전 테마 올 때 들어갈 때 그 들어온 사람도 있을 거고 근데 히토리가 뒤로 밀리면 히토리 올라갈 때 매수 따라서 매수 들어왔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대장인 동국 RNS가 내려가니까 팔고 싶어질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매도가 나오니까 나도 밑으로 쭉쭉 흘러내리는 그런 현상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T플렉스가 히토유 때문에 올라갔다 이렇게 하는 것도 말이 안 맞는 것 같고 원전 때문에 올라갔다 이렇게 보는 것도 말이 안 맞는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 전반적으로 실적이 향상되고 있기 때문에 2차 전지라든가 지금 뭐 니켈 관련한 이런 여러 가지를 해갖고 수익성이 꾸준히 나오고 있으니까 회사가 괜찮으니까 지수가 올라가면 상승한다 이런 관점으로 지금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번에는 얼마가 빠지더라도 끝까지 가보겠습니다. 제가 도저히 못 버텨갖고 뭐 지지선 이탈해갖고 폭락하면
반토막 나면 그때 손절하더라도 지금 여기서 손절하는 거는 아닌 것 같다. 그래서 끝까지 그 자꾸 신경 쓰는 것도 귀찮고 해서 그냥 이 종목에 묻어놔 버리는 쪽으로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T플러스 지금 한 450만 원 정도 되는데요. 일단 끝까지 승부 보는 쪽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도저히 못 버텨갖고 이 종목이 급락해서 쭉 빠져갖고 제가 이 선 대충 이 정도 선 잡아놓고 이 정도까지 빠져버리면 좀 오바고 요 정도는 되겠죠. 종가로 이 선 이탈해가지고 도저히 못 버티겠으면 손절하고 한 일주일 쉬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건 뭔가 잘못된 것 같아서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거 의도적으로 누른 거기 때문에 시장이 좋아지면 올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시장이 또 급격하게 이렇게 하락하는 모습이 나온다면 그때는 이제 그 보유 종목이 같이 따라 내려갈 거기 때문에 손절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그때 가서 볼 일이고 저는 시장을 좋게 보고 있기 때문에요. 일단은 그 홀딩 하는 쪽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진 종목만 말씀드릴게요. 오늘 그 동일 제강도 봤는데 이 종목도 그 나름 괜찮았습니다. 많이 안 빠지고 덜 올리려는 시도가 계속 나왔습니다. 계속 나왔는데 문제는 이 코스닥 지수가 뒤로 쭉 밀렸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밀리니까 이 종목도 같이 따라서 조금 내려가는 경향인데 지수가 내려가는데 혼자 올라가기는 조금 그렇죠. 그래서 지수가 코스닥 지수가 쭉 빠지니까 따라서 내려간 그런 느낌입니다. 이 지수만 내려가지 않았다면 오늘 동일 제강은 상당히 괜찮게 봤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이 종목 있죠. 세아 제강이 오늘 강했거든요. 이게 거의 대장격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근데 고래 제강은 물론 약간 내려오긴 했지만 동일 제강이 오늘 거의 좀 강한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반등을 주려고 그러다가 지수가 빠지면서 같이 내려간 그런 좀 효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실적도 괜찮고 하기 때문에 그대로 홀딩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한 이 정도 선 잡으면 되겠네요. 여기 정도 잡아가지고 이 선 이탈하면 종가상 이 선 이탈해갖고 종가상 회복을 못하면 손절하는 쪽으로 잡고 이제는 좀 단타 쪽보다는 너무 짧게 매매하니까 지금 이런 장에서 되게 스트레스가 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올라간다 싶으면 딱 잡아가지고 돌아서 올라가면 수익 실현하면은 이제 정리를 하고 손실 난다고 해서 바로 손절하는 그런 건 좀 안 하고 길게 보고 그냥 대응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코스닥 지수 흘러내린 것도 같은 맥락이었었어요. 이것도 오늘 제가 유심히 살펴봤는데 분봉상으로요. 아침에 지금 좀 올라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5분봉입니다. 올라가는 모습이 나왔는데 이게 미증시가 상승을 했거든요. 나스닥 지수가 1.5% 정도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일봉 올렸다가 여기 빠지고 그 다음 돌렸죠. 그러니까 빠진 부분 어느 정도 회복했는 상태인데 개인적으로 봤을 때 나스닥 지수가 지금 나쁘지 않은 것 같거든요. 연준 발표도 나왔고 충분히 저점을 확인하고 돌렸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위쪽으로 갈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래서 코스닥 지수가 아침부터 오르는 모습이 나왔었습니다. 미증시가 상승했으니까 오르는 모습이 나왔는데 일단은 일본 증시도 좀 약했어요. 마이너스 0.27%로 약간 약한 것도 있었고 그 다음 미국 선물 지수가 요게 참 애매했습니다. 오늘 보합권에 있다가 밑으로 조금 빠졌다가 보합권에 있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었는데 선물 지수가 약간 빠지니까요. 다우 선물 기준으로 해갖고 한 마이너스 0. 많이도 안 했습니다. 한 0.3 정도. 그러니까 나스닥 선물이 거의 한 마이너스 0.4 요 정도밖에 안 빠졌어요. 선물이. 근데 요렇게 싹 빠지니까 외국인이 코스닥에서 매도를 거의 한 1000억 넘게 매도를 했습니다. 1100억 정도까지 매도를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계속 매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관은 아침에 한 500억 정도까지 매수했고 외국인이 한 1000억
1080억 정도가 최고치였던 것 같아요. 계속 매도를 해갖고 이걸 계속 눌렀습니다. 이게 누르는데 미국 선물지수가 내려가고 있으니까 선물지수 내려가는데 외국인이 코스닥에서 매도해버리니까 쭉 흘러내려버린 거예요. 내려버렸는데 이게 만약에 실제로 이걸 매도를 칠 것 같으면 매도를 하고 나서 그냥 그 상태로 있어야 되는데 장 끝날 때 돼갖고 한 1100억 매도했다가 지금 외국인이 650억 매도로 끝이 났거든요. 마지막에 한 600억 정도로 한 500억 정도로 다시 되샀다는 얘기입니다. 그걸로 역으로.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이것도 누른 것 같아요. 이게 시장 상황이 안 좋았어 가지고 있는 걸 내가 그 정리해야 되겠다 이런 관점으로 던진 게 아니고 불안한 어떤 심리를 이용해 가지고 막 매도해 쳐갖고 이 지수를 끌어내리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막 눌렀는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오늘 흐름이. 그러니까 누르다가 눌러도 더 이상 안 눌려지니까 다 매도해버릴 수는 없으니까 그 다음 팔았던 것 중에 일부를 다시 매수해갖고 튕겨 올라가는 이런 현상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흐름들을 봤을 때 이것도 마찬가지로 코스닥 지수도 여기서 밀리는 쪽보다는 누르려고 애는 쓰는데 개인들이 계속 받아주고 있기 때문에요. 시장 상황만 조금만 좋아지면 위쪽으로 올라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보는 관점은 시장은 상승하는 쪽으로 보고 있고 상승한다면 제가 가지는 종목이 나름 좀 실적이 괜찮은 종목이니까 지수가 상승하면 위쪽으로 올라갈 것 같다 이런 개념으로 홀딩을 하는 이런 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계속 손실 나니까 자신감이 너무 떨어지기도 했고 이건 진짜 굳이 제가 포커판을 예를 들자면 패가 괜찮게 들어왔는데 상대방이 되게 없어 보이는 편인데 풀배팅을 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입장에서 나는 승부를 걸어야 된다고. 저는 돈이 많으니까 돈 많은 애가 그냥 패가 지불도 없어 보이는데 아무리 봐도 저 패가 제발 나올 것도 없는데 뭐 그림 한 서너 장 깔아놓고는 그냥 내가 뭐 이건 플러시라는 걸 알아달라는 식으로 배팅을 풀로 치면 난 내 모든 걸 걸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럴 때 보통 참거든. 돈 없는 사람들은 미천 딸리는 사람이 양보를 합니다. 니 먹으라 하고 다이 해갖고 그냥 포기해버립니다. 포기해버리는데 이거 재미 붙여놓으면은 지불도 카드 든 것도 없으면서 계속 그렇게 하고 판을 계속 먹어버린다고요. 이럴 때 이제 계속 당하게 되면 조금씩 잡고 있다 보면 나중에 되면 정말 자신감도 떨어지고 시름시름 앓게 되죠. 가랑비 옷 뜯는다는 용어도 있는데 그렇게 되죠. 그럴 때 이제 할 수 있는 방법은 제 경험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정말 상대방이 뻥카다 싶을 때 지불도 아니다 싶고 내가 확실히 이겼다 싶을 때 이럴 때 가지고 있는 거 다 집어넣어 버리는 겁니다. 올인해갖고 딱 집어넣고 물론 이제 집어넣는데 정말 운이 안 따라가지고 상대방이 마지막 카드를 히든 카드를 잘 띄워가지고 아주 좋은 걸 떠버리면은 제가 지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건 승부였기 때문에 올인을 했는데 마지막 한 장에서 상대방이 더 좋은 걸 떠버렸다. 그러면 이제 지지는 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마지막 카드 받기 전에 내가 분명히 이겼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서 상대방 돈에 눌려가지고 자꾸 죽어버리면 마지막 카드를 볼 기회조차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 이제 보통 제가 그럴 때 쓰는 방법이 여기까지 하고 난 그만두겠다는 마음으로 그냥 다 집어넣습니다. 그게 올인이죠 보통. 다 집어넣고 이 판 지면 나는 간다. 탁 털고 일어나서 집에 간다. 이런 마음으로 확 집어넣습니다. 그렇게 하고 마지막 표를 딱 보고 졌으면 시원하게 졌다 하고 카드 던지고 집에 가는 거죠. 이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이 5월달 들어와서 이 매매하고 있는 이 제 방식이 왠지 모르게 자꾸 그렇게 당하는 느낌입니다. 이게 분명히 패가 올라가는 패가 맞지 싶은데 싶어가지고 딱 잡으면 눌러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손절 딱 하고 나면 그 다음날 올라가 버린다고 또. 그 다음날 또 올라가지 싶어서 잡았는데 누르다가 밑으로 쭉 빼버리거든 또. 이런 식으로 계속 지금 제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간다는 얘기입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여기서 봤을 때 제가 이때 봤을 때로 보면 지금 올라가 있는 게 맞거든요. 왔다 갔다는 했지만. 그래서 이런 흐름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티플렉스 같으면 제가 여기서 잡고 가만히 있었으면 손실은 크게 안 보고 있었을 거란 얘기입니다. 손절하고 다시 잡고 여기서 높은 데서 잡고 다시 빠지니까 손실 나고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 잡고 가만히 있었다면 처음에 잡았을 때 여기서 잡았거든요. 여기서 잡고 가만히 있었으면 현재까지 본전이라는 얘기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 생각에 그런 현상이 나오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끝까지 한번 더
가보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시장은 괜찮아 보입니다. 악재가 대부분 다 해소됐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턴해야 될 것 같고요. 이걸 턴하기 전에 기관하고 외국인이 자기들이 물량을 안 가지고 있으니까 다 털렸으니까 어쨌거나 눌러가지고 이 지수를 여기까지 끌어내려 놓고 그 다음 자기들이 잡아갖고 올리고 싶은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여기서 올라가 버리면 주식을 다 팔아버리고 안 가지고 있는데 위로 올라가 버리면은 위에서 잡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틈만 나면 분위기가 좀 안 좋다 싶으면 막 던져가지고 공포감에 손절시키려고 애를 많이 쓰는 그런 좀 느낌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은 끝까지 가보겠다 이렇게 정리하고 말이 좀 길었는데요. 제가 하는데 따라하지는 마시고 저는 일단 어쩔 수 없이 이번에는 뿌리를 뽑겠다 이 말씀드리는 거고, 그리고 오늘 장중에 특징주가 물론 이게 이제 원전 테마가 약간 죽는 그런 역할도 좀 한 것 같은데, 아침에 원전 테마 좀 올라가려다가 약간 밀렸었거든요. 이게 이제 이쪽 영향인 것 같은데 태양광 쪽이 오늘 급등한 것 같아요. SDN이 상한가 같거든요. 그 뉴스는 대충 보니까 뭐 저런 느낌입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이제 원전만 가지고는 좀 부족한 것 같으니까 신재생 에너지도 같이 병행해가지고 에너지를 이제 탈원전 쪽으로 가겠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신재생 에너지 그러니까 지금 태양광 쪽으로 끌어올린 것 같습니다. 풍력도 한번 보겠습니다. 잠깐만요. 제 말이 너무 길어지면 안 되는데 풍력 관련 한번 볼까요? 풍력은 많이 못 올랐죠. 풍력은 많이 못 올랐고 지금 태양광 쪽이 오늘 급등한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SDN이 대장으로 움직이고, 원래 최초에 움직일 때는 제가 좀 강하네라고 느꼈던 게 OCI 이 종목이었었어요. 12만 3천원짜리인데 되게 비싼 종목인데 얘가 태양광 치고는 실적이 좋거든요 이게. 그래서 얘가 강하게 올라가면서 이제 가벼운 종목이 개인들이 좋아하는 저가형 종목 SDN이 2670원밖에 안 하죠. 올라 상한가 들어가서 이 가격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출발은 2000원 정도 했네요. 지금 2050원짜리 종목인데요. 그래서 이게 이제 대장격으로 그냥 당겨 올려갖고 상한가로 끌어올렸습니다. 그래서 보긴 했는데 제가 들어가진 않았습니다. 이거 왜 들어가지 않았냐면 태양광은 답이 아닌 것 같거든요. 이건 제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드리면 윤석열 정부에서 이렇게 가면 안 된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왜냐면은 문재인 정부에서 탈원전 하겠다고 이야기하고 나서 탈원전 이야기 해버렸는데 탄소 중립을 해야 되니까 이게 두 개가 모순이죠. 탄소 중립하려면 화력발전소를 죽여야 되는데 전기가 모자라니까. 그래서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했는 게 태양광하고 풍력을 가지고 계속 우려 먹었거든요. 태양광을 중국산 값싼 것 산에다가 온 산에다가 그냥 뭐 산이고 논이고 가냐면 다 갖다 깔아놨더니만 이제 비 오니까 산에 나무를 심어놔야 자리에다가 태양광 판넬을 갖다 놓으니까 빗물이 한꺼번에 때리니까 산사태가 나고 막 난리가 나버린 거죠. 그래서 태양광은 답이 아니다 대충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다음 한 게 풍력이었습니다. 태양광 안 되니까 전기가 없잖아요. 탈원전 해버렸고. 그래서 이제 풍력 해가지고 했던 게 신안 앞바다에 거기에 세계 최대 규모의 풍력 단지를 건설한다 그러면서 그것 때 이야기할 때 대통령께서 직접 거기 가서 뭡니까 커다랗게 현수막 해갖고 세계 최대 풍력 단지 해가지고 원전 몇 개에 해당하는 뭐 이렇게 딱 해갖고 생중계했었습니다. 그때 보면서 풍력 관련주들이 들썩했거든요. 근데 그때 보면서 제가 또 이해가 되게 안 됐던 게 그렇게 해서 원자력 발전소 두세 개에 해당하는 풍력 단지가 될 것 같으면 전 세계에서 전부 다 했겠죠. 청정 에너지고 좋은데 바다 있는 나라들은 전부 바다에다가 그냥 다 깔면 되죠. 예를 들어서 원전 하나가 뭐 10만 킬로와트가 생성한다 이렇게 가상의 수치를 10만 같으면 풍력 바람개비 하나가 만이라고 치면 바람개비 10만 개를 설치하면은 원자력 발전소 한 개가 나온다. 그럼 신안 앞바다에 10만 개를 설치하면 되겠죠. 그럼 10만 개는 안 되겠잖아. 단위가 그 정도 차이가 더 많이 나니까 원전이 워낙 전기풍력 100만 개를 깔면 풍력 바람개비 100만 개를 설치하면 원전 시간의 단일가 매매 시작되었습니다. 너무 길게 얘기했다 그랬다. 이까지만 할게요. 원전 한 기를 건설하는 그 정도가 풍력 100만 개만 설치하면 된다 이런 것 같으면 바다에다가 100만 개 풍력 바람개비를 설치하면 되겠죠. 그럼 원전 2기 없애보고 바람개비 200만 개를 깔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1000만 개 깔아버리면 원전이 필요 없죠. 이렇게 되는데 실제로 바다에다가 풍력 바람개비를 못 깐다고.
바람도 안 부는데 거기다 어떻게 깝니까? 깔면 바다 밑으로 거기 전선 연결해 그때 또 전선 관련자 급등했었다. 거기 바다 밑에 전부 전기를 연결해가지고 전선 연결해갖고 깔았나봐요. 바람 안 부는데 뭐 우리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헛발질했는데 제가 이 약간 길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윤석열 정부가 똑같이 그런 식으로 해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원전으로 가려면 딱 거기다가 소형 모듈을 해갖고 거기다 집중을 해서 해야 되는 거지. 병행해가지고 태양광, 뭐 태양광도 모자라면 또 풍력, 뭐 오만 거 다 해보고 신재생에너지 어쩌고저쩌고 하면은 또 꽝입니다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 그래서 상당히 좀 그 뉴스 듣고 나서 제가 좀 실망했습니다. 이건 이러면 안 되는데 싶었어. 그래서 일단은 그 태양광 부분은 보기는 봤습니다. 제가 이거를 발견한 거는 여기서 발견했었어요. 이쯤에서 발견했는 것 같아요. 발견했는데 이건 아니다 싶어갖고 들어가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이 좀 강했다. 이렇게 정리하고요. 괜히 지금 흥분해 그런데 다시 정리하면은 이번에 손실 나더라도 그냥 이대로 간다 이런 의미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일단 그 5월달 들어서 제가 지금 상당히 슬럼프인데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안 되면 잠시 쉬더라도 요번에 이 두 종목만큼은 손실난 부분을 수익으로 돌려놓고 정리하더라도 그대로 끝까지 간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해서 방송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